지금 이 순간 당신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수십 차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중 대부분은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더 날씬한 몸, 더 높은 연봉, 더 화목한 가정. 스마트폰 화면을 열 때마다 우리는 타인의 완성된 삶을 목격하고 자신의 미완성된 현실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비교의 고리가 왜 끊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원시시대 우리의 조상들에게 집단 내 서열을 파악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수십 명에서 수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본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본능이 작동하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입니다. 상향 비교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열등감과 무력감을 심화시킵니다. 반면 하향 비교는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하지만 이를 반복하면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심리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인이 소셜미디어에서 경험하는 비교는 거의 대부분 상향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온라인에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자신의 일상 전체를 비교하는 구조적 불평등 안에 갇히게 됩니다. 비교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비교 습관은 뇌의 보상 회로를 교란시키고 자신의 실제 성취나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더 좋은 것을 가진 타인이 존재하는 한 만족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 비교를 삶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한 행복은 항상 다음 목표 뒤에 숨어있는 신기루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하고 비교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비교 심리의 가장 깊은 뿌리는 조건부 자기 가치감에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인정하는 심리 패턴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공식으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조건부 자기 가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비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소한 실패에도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어린 시절 양육 환경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받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냉담한 반응을 경험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외부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습관을 유지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 심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환경입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더 오래 머물도록 감정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데 비교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야말로 가장 강력한 감정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 이하로 제한한 집단은 3주 만에 외로움과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삶이 철저히 편집된 허구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조차 비교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감정을 자동으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교 심리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왜곡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비교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타인의 특성에 강하게 주의가 집중되는 반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이나 성취는 자동으로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마치 결함을 찾아내도록 프로그래밍된 탐지기처럼 비교 습관은 세상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어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결국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변형시키는 인지적 습관입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함정은 목표 이동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만족감이 찾아오지만 비교 심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곧바로 더 높은 타인의 수준이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목표 기둥 이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월급이 올랐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승진을 했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설정된 목표는 외재적 동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해도 내면의 충족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재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내재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를 끊으려면 의지력을 강화하거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무언가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역설적 반동 효과를 일으킵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곧바로 흰 곰을 떠올립니다. 비교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역시 같은 원리로 실패합니다. 진짜 해법은 비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일어나는 심리적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학이 제시하는 핵심 전환점은 바로 비교의 방향을 타인에서 어제의 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는 비교 심리를 해체하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노력과 경험을 통해 변화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타인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 마인드셋이 선천적 성격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사고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어제보다 성장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자기 비교의 굴레를 끊는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자기 자비입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자비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마음 챙김. 둘째, 실패와 결핍을 인간 보편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공통 인간성. 셋째,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따뜻하게 대하는 자기 친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같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감정적 충격이 현저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나 나태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실질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치 명료화입니다. 비교가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 활용되는 가치 명료화 작업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싶은가를 스스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명확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신호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방향의 선택임을 이해합니다. 이 인식 전환이 일어날 때 비교는 더 이상 자동으로 고통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면 타인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무게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교는 인간 진화의 산물이며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교가 작동하는 방식과 방향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이 밝혔듯 비교는 본능이지만 무엇과 비교하느냐는 선택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설계한 상향 비교의 함정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허구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내적 기준을 세우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시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심리학적 경로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사고 패턴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으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현실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설정하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다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면 그 순간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마음챙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그 생각을 관찰하는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심리학이 제안하는 비교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3분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질문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를 떠올려 기록하십시오. 심리학 연구에서 이 단순한 습관이 3주 이상 유지될 경우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인내했다면, 어제보다 물을 한 잔 더 마셨다면, 미뤘던 연락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궤적 위에서 성장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비교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더 나은 내면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바람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습관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심리학이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간 변화의 진짜 경로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자존감을 진짜로 높이는 심리학적 방법을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